안녕하세요. 김재영 훈련사입니다. 오늘 주제는 엄마들하고 이렇게 집에 있을 때 남편이나 특정 다른 가족들한테 짖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입니다. 보통 내하고 있을 때 뭐 남편이 이래 퇴근하고 이래 왔다 그럼 막 짖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. 근데 그런 가정이 이제 보호자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나를 지켜준다, 나를 사랑해서 그렇다,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. 근데 사실은 그거하고 정반대입니다. 엄마가 참 힘없고 나약한 존재, 자기가 야 이러면 엄마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이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발생을 해요. 무리 생활하는 개의 습성에서 따져볼 때 우리가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그런데 엄마는 이제 잘해준다고 물론 하셨겠지만 걔한테 어떻게 이 무리에서 쫄따구처럼 무리 구성원처럼 이미지를 심어주셨어요. 잘해준다고 했는데 내 가서 그랬잖아요. 우리가 보통 강연 가면 그 얘기하는데 찾아가는 서비스 하지 말고 찾아오는 서비스 하세요. 오면 왔나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내 가갖고 엄마들 그러잖아요. 가갖고 잘해준다고 하시겠지만 하고서 밥 먹어서 어쩌는데 걔가 볼 때는 이렇게 보이잖아요. 식사하셨습니까? 요래 해드릴까요? 저래 해드릴까요?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?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돼요? 그 엄마를 갖다가 자기 쫄따구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는 막 불이 먹고 이런 대상이다 보니까는 집에서도 본의 아니게 어떻게 돼? 잘해준다고 했는데 한 집에도 두 파벌을 나눠버렸어요. 뭐 아빠 같은 사람은 보통 뭐 좀 뭐라 할 때는 좀 뭐라 하고 이러니까는 자기 쫄따구 하고 있으면 어떻게? 저기 내 쫄따구인데 이거 어디 자꾸 처음부터 그러진 않는데 자꾸 그런 일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두 파벌이 나눠진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소유 공격성이지, 소유 공격성.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런 아이들 특징이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지 혼자 있을 때 아빠가 오면 꼬리치고 반겨요. 분명히 그런 적 있으실 거예요. 그리고 아빠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. 아빠들이 뭐라는지. 나하고 있을 때는 전혀 그런 거 없는데. 그러면 엄마는 잘해준다고 했는데 집착만 만들었을 뿐이에요. 쫄따구처럼 이미지를 심어줬을 뿐이고. 내를 지켜준다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또 하나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있다면 엄마하고 산책만 나가면 깡패가 돼요. 깡패. 다른 개보면 으아 하고 해요. 왜? 엄마라는 쫄따구하고 나가니까 지는 이 무리의 대표자로서 다른 개를 보면 저기다 생각한 거예요. 아빠처럼. 그러면 얘들이 개가 싫어서 그러냐? 절대 아닙니다. 그런 애들이 이런 분도 이런 경험 하신 분도 있어요. 유치원 가면 또 잘 논대. 그럼 내하고만 있으면 개 보면 지길라 해요. 막 와 이래서 하고. 그래서 집안에 뭐 특정인한테 이렇게 공격성을 보인 거나 산책할 때 공격성을 보이는 거나 그 엄마가 그 키우는 개의 무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. 그 리더십이 있어야 돼. 엄마가 리더가 돼야 되는데 걔가 엄마라는 쫄따구만 있으면 리더가 돼서 통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래요. 또 하나 또 특징이 있다. 그런 엄마들이 정말 잘해준다고 생각하시잖아요.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산책할 때도 막 다른 개한테 짖는 거야. 뭐 그렇다 치지만 빗질 하려든지 눈곱 떼려든지 하면 걔들이 이래요. 이거 무릎 불라가면서 엄마 손에 피날 정도로 막 물고 이래요.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다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서 습관이 강하게 되면 그 잘해준다는 엄마까지 물어요. 근데 미용실에 가면 또 안 물고. 이런 여러 가지 예만 들어봤을 때도 그 엄마를 사랑해서 그러겠어요? 아니면 뭐 어떻게 보면 만만해서 그러겠어요? 그래서 그런 행동들이 나왔을 때는 그 집착하는 대상인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집착하는 대상인 보호자님이 그 상황을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. 저리 가! 벌써 집착도 있고 막 쫄따구다 생각하니까 당분간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런 행동 안 할 때까지 근처 1m도 못 오게 한번 해보세요.
어떻게든 딱딱한 물건을 탁 밀어서도 근처 1m도 못 오게 해보세요. 아빠가 태어나올 때도 근처 안 있으니까 거의 안 할 거예요. 만약에 이제 습관화가 돼서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준다고 가서 딱딱한 거 탁 밀어넣어 하지 마!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그것만 한 달 정도 해도 그런 행동들 그냥 없어집니다. 우리가 교육을 할 때도 이 교육의 원리를 잘 알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. 근데 단순히 이렇게 물론 모르시니까 그러겠지만 감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현실은 너무 다릅니다. 보호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걔들이 그렇게 사람의 방식처럼 그렇게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서 좀 아까 전에 얘기했죠. 제가 찾아가는 서비스 하지 마시고 찾아가고 요래 해드릴까요? 저래 해드릴까요? 뭐 필요한 건 없으세요? 뭐 어떻게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머 왔어 이런 느낌으로 조금 양육 방식에 변화를 한번 줘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 개선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오히려 걔들도 우리는 뭐 아빠한테 짖고 하니까 뭐 대여해야 된다 이러는데 걔도 사실은 스트레스예요. 엄마하고 있으면 그런 애들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. 어머 화장실 가면 문 앞에 더 기다리고 있다고. 집이란 거는 가장 안정적인 공간이고 편안해야 되는 공간인데 엄마 화장실 가면 집착하고 쳐다보고 뭐 하는가 싶고 저쪽 따라가면 문 앞에 이래 있으면 참 걔도 얼마나 힘들겠어요. 또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? 화장실 방금 얘기했으니까 또 하나 해드릴게요. 그럼 뭐 화장실 갔을 때 이렇게 기다린다 이러면 보호자님들 이런 생각,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. 이것도 똑같이 내를 사랑해서 그렇다. 절대 아닙니다.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. 보호자님이 화장실에 갔어요. 화장실에 갔는데 딱 났는데 남편분이 딱 앞에서 이래갖고 자기야 이래하고 서프라이즈 이래하고 이래서 한 번 정도 뭐 기념일이나 뭐 어쩌다가 한 번씩 그렇게 하면 참 행복하겠죠. 근데 보호자님이 화장실 갈 때마다 하루에 뭐 4-5번 화장실 뭐 씻으러 가든 뭐 볼일 보러 가든 간에 화장실 몇 번 가잖아요.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남편분이 이래갖고 자기야 서프라이즈 이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? 뭐 이렇게는 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집착하듯이 이렇게 쳐다본다 해보세요. 바로 이혼해야 됩니다. 그 이혼 사유가 될 거예요. 아마 변호사한테 그거 물어보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건 봐도 그렇잖아요. 뭐 화장실 뭐 갔나 이렇게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걔들이 보면 어때요? 이 미치는 거예요 진짜. 그래서 보호자님들이 그런 행동들이 이제 나오거나 이렇게 집착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면 걔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좀 양육 방식에 변화를 주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